사라진 비행기 편대, 남태평양 심해에서 발견된 흔적, 다큐멘터리 스크립트, 파트 1. 70년 전의 실종, 태평양에서 사라진 12대의 전투기. 1953년 11월 23일 오후 2시 15분 미 해군 소속 F-4U 코르세어 전투기 12대가 괌 기지에서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이 200km 떨어진 필리핀 클라크 기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미스터리였습니다. 편대장 잭 톰슨 중령이 관제탑에 보낸 마지막 무선 교신은 오후 4시 42분이었습니다. 고도 80피트에서 정상 비행 중 날씨 양호, 예정 시간에 도착 예정. 그 후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당시 수색 작전에는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8척, 그리고 50여 대의 수색기가 투입되었습니다. 2주간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잔해 하나, 구명조끼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12대의 전투기와 24명의 조종사가 하늘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생존자 가족들은 70년 동안 답을 기다려왔습니다. 조종사 마이클 로드리게스의 딸 수잔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출격하셨어요. 평생 아버지 없이 살면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사건은 태평양 편대 실종 사건으로 불리며 버뮤다 삼각지대 못지않은 미스터리로 여겨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외계인 납치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70년이 지난 2023년 마침내 이 미스터리를 풀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파트 2. 심해 탐사선의 우연한 발견. 2023년 8월 일본 해양과학기술기구의 심해 탐사선 쿠로시오가 마리아나 해구 인근에서 해저 지형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심 800m 지점에서 탐사선의 소나가 이상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적인 암석 구조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탐사팀장 야마다 히로시 박사의 증언입니다. 하지만 형태가 너무 규칙적이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고해상도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저 4,800m 깊이의 항공기 잔해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흩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총 12개의 잔해군이 약 5km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고 각각의 크기와 형태가 F-4U 코르세어와 일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잔해들의 상태였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과 극한의 수압에도 불구하고 주요 구조물들이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엔진 부분과 프로펠러는 거의 완전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잔해 중 하나에서 발견된 기체 번호는 23,847이었습니다. 미 해군 기록과 대조한 결과 이는 1953년 실종된 편대 중 3번기 조종사 로버트 윌슨 소위의 기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해저에서 발견된 개인 유품들도 신원 확인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방수 처리된 시계, 인식표, 그리고 가족 사진까지. 70년 만에 마침내 실종된 편대의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파트 3. 미스터리의 심화. 왜 그곳에 있을까? 발견 소식은 기쁨과 동시에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위치였습니다. 잔해가 발견된 곳은 괌과 필리핀을 잇는 예정 항로에서 남쪽으로 800km나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항공 역사학자 데이비드 존슨 박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F-4U 코르세어의 항속거리를 고려할 때 이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연료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왜 예정 항로를 이탈했는지가 문제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잔해들의 분포 패턴이었습니다. 12대의 전투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거의 직선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편대 비행 중 동시에 추락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당시 기상 기록을 보면 태풍이나 악천후는 없었습니다. 수중 고고학자 마리아 산체스가 잔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더욱 수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기체들에서 전투나 화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연료 탱크도 폭발한 흔적이 없고 총탄 구멍도 없었습니다. 가장 미스터리한 점은 조종석 부분이었습니다. 캐노피는 모두 열린 상태였고 조종사들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추락 전에 모든 조종사가 탈출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24명의 조종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시 이 해역에서 구조작전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고 생존자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없었습니다. 70년 전 태평양 상공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파트 4. 새로운 증거들과 가설들. 2023년 12월 추가 탐사를 통해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잔해 주변 해저에서 발견된 금속 파편들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금속 파편의 성분 분석 결과 1950년대 미군이 사용하던 알루미늄 합금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파편들의 손상 패턴이 일반적인 추락 사고와는 달랐습니다. 재료공학자 김진우 박사는 극도로 높은 온도에 노출된 흔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발견은 잔해 근처에서 발견된 알려지지 않은 금속 물질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합금으로 방사능 수치도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가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밀 군사 실험 가설입니다. 1950년대는 냉전 초기로 미군이 극비무기 실험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사 연구가 로버트 화이트는 당시 핵무기 관련 대기 실험이 태평양에서 빈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현상 가설입니다.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기상현상이나 지자기 폭풍이 편대를 엄습했을 가능성입니다. 기상학자 앨런 브라운은 고고도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 현상이 항공기 계기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 외계 개입 가설입니다. 일부 UFO 연구가들은 잔해 근처에서 발견된 미지의 금속이 외계 기술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를 추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합니다. 현재 국제조사팀이 구성되어 체계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DNA 분석을 통해 조종사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당시 기밀 해제된 군사 기록들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파트 5. 진실을 향한 여정. 70년 만에 발견된 실종 편대의 잔해는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에게는 그토록 기다렸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조종사 가족 대표인 수잔 로드리게스는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게 되어 마음이 편해졌다며 이제 제대로 애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은 공식 성명을 통해 영웅들의 희생을 기리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적인 인양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예정 항로를 이탈했을까? 조종사들은 정말 모두 탈출에 성공했을까?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 해양 고고학자 제임스 헌터는 이번 발견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의 조사가 더 많은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태평양 전쟁 당시에 실종된 수많은 항공기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심해 기술의 발달로 앞으로 더 많은 역사적 발견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70년 전 태평양 상공에서 벌어진 미스터리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끊임없는 탐구 정신을 통해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라진 비행기 편대의 미스터리가 여러분께 어떤 인상을 남겼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더 많은 역사 미스터리와 과학 탐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